초등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과목은 국영수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수학, 국어는 독서, 최근에는 문해력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하지만 아이들의 최종 목표인 입시와 진학을 위해서는 전 과목을 고루 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아무리 초등 때 수학과 영어를 미리 대비해 둬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도 그 외의 교과목, 사회, 과학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 특정 과목이 아이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뤄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과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과학 공부와 관련된 추천 도서와 빵빵한 이벤트 정보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 초등인데 과학 좋아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좀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초3 이상인데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 초5는요? 중등인데도 좋아하는 아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안 봐도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일전에 초5 때 사포자가 엄청나게 생긴다라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완전 공감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과포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가 과학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학교 교과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기도 하고요. 특히 남자아이일수록 공룡, 로켓, 우주와 관련된 장난감과 도서에 관심 없는 아이가 별로 없죠. 남녀를 불문하고 마술 같아 보이는 과학 실험이 재미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3학년 교과 과학을 시작하면 더 이상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던 과학이 아닙니다. 일단 교과서가 아이들이 보던 놀랍고 신기한 올 컬러로 된 책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내용이 빈약해요. 풀어서 쉽게 설명해줘야 하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문장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교과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 문장 안에 들어간 낯선 과학 용어들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과학 용어는 과학 개념으로 연결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용어의 정의, 예시, 활용이 충분히 설명되어야만 하지만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비교적 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3, 4학년군 과학 필수 용어 중에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 뭔지 아시죠? 그게 뭐가 어렵나 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서 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초4 아이가 용수철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요. 게다가 자기력, 광원, 응결, 침식작용, 퇴적작용이라는 용어를 이때 배웁니다. 초5, 6 과학에서는요. 전류, 용질, 용매, 광합성, 공전, 자전, 남중고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까요? 생태계를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가시나요? 과학 수업을 잘 듣기 위해 교과서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준비 없이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아이가 많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교과서 속 낯선 과학 용어를 미리 알고 수업에 참여해야만 제대로 수업을 듣는다고 할 수 있죠. 초등과학도 이런데 중등은 또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1 과학은요, 암석과 광물, 중2 과학은 원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암석과 광물 이름, 원소 주기율표부터 줄줄 외워야 되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등 땐 과학 문제집 푸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중등부터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과학 문제집이 필수잖아요. 근데 과학 문제집 속에 있는 설명은 교과서보다 더 간결합니다. 정확히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풀이도 요령만 익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고등이 되어 모의고사 수능 형태 따라가는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수능 문제 모두 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고등 과학 문제는 단답형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지난 2023년 수능 생명과학 1 문제 하나 보실까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문제 길이가 길어지죠. 한 문장 한 문장 각각 다른 과학 이론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보기 내용을 추론해서 맞는 답을 골라야 합니다. 게다가 평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억 틀리면 1, 3, 5번 지우고 디귿이 맞는지 아닌지를 찾는 어떻게 보면 합답형 문제를 푸는 요령만 익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과학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교과서는 어렵고 문제집도 그냥 답만 맞추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전에는 과학, 이과 가는 아이들 일부에게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과학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이 매년 빠지는 때가 없습니다. 2000년 생물 이식편, 21년 3D 합성 영상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22년 자동차 장치 카메라, 23년 클라이버의 법칙. 들어도 뭔지 모르는 이런 과학 지문들이 출제되었어요. 물론 이 과학 이론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 읽어보지도 않고 보자마자 어렵다, 당황하는 건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지문을 교과서나 문제집 외에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와 평소 과학 도서를 읽으면서 조금은 어렵지만 새롭게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는 이런 낯선 지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를 테니까요. 두 번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소식 들으셨죠? 지금까지는 수능에서 이과 계열 아이들만 과학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 문과여도 통합 과학실험을 치러야만 해요. 과학이 우리 아이의 진학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 한참 말이 많죠.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방식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시기에는 이 의대 입시 광풍이 제대로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대 진학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과학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초등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과학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문제집을 풀릴까요? 초등 때는 복합적인 사실을 묻는, 그러니까 탐구역량이 필요한 과학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풀만한 과학 문제집의 선택지 또한 매우 적은 편이에요. 과학 선생님들도 초등 때 과학 문제집 풀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과학 용어 잘 외우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학 교과서만 읽혀도 되나? 앞서서 과학 교과서 읽기는 수업적 예습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나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험을 하게 해야 하나? 물론 초등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실험에 적극 노출되기는 어렵고요. 또 정해진 대로 매뉴얼에 따라하는 실험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과학학원, 초등 때 과학학원 보내시는 분들 많나요? 거의 없으시죠? 네, 과학학원까지 필요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요? 바로 독서일 것입니다. 과학 독서. 좋은데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중고등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책을 고르실 때는 크게 5가지의 조건을 염두에 두고 고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로 쓰인 책을 찾으세요. 일단 재미가 우선이잖아요. 재미와 공감. 과학학습 만화도 좋긴 한데 그보다는 줄글로 된 책이 더 좋습니다. 특히 고학년부터는 읽을 수 있는 비문학 지문의 길이를 점점 늘려가야 하는데요. 이때 줄글책을 한 호흡에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실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결국 문제에서 만나는 건 줄글이지 만화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스토리에 맞는 비주얼 자료가 가득 담겨 있는지를 보세요. 과학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자료든 사파든 일부 만화로 표현된 것이든 글만으로 상상하는 곳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류 없는 전문적인 서적을 고르세요. 일단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책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스토리 작가가 쓰고 전문가가 감수하는 형태의 책도 많지만 책 집필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선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과학학습 용어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번째, 당연히 교과 연계여야죠. 우리가 지금 과학책을 읽는 이유는 배경 지식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교 수업, 특히 교과서의 보완제로서 좀 더 깊이 있는 과학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교과서 어느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맞춰서 읽으면 좀 더 효율적인 과학 공부가 가능하겠죠. 다섯 번째, 가능하면 중등 선행도 가능하면 좋죠. 아시다시피 초중고 과학은 배우는 내용이 같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인가만 달라요. 초등 때 배우는 생물 영역이 중등 때 심화되어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이 읽는 과학책 내용이 지금 초등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중등 과학을 선행하는 효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중등 선행까지 염두하고 책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초등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교과서, 용어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는 과학도서를 읽으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해라 였습니다. 그리고 과학도서 고르는 법도 소개해드렸죠.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내용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과학도서를 골라줘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하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은 이렇게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상적인 책 몇 권 꺼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암석 돌나르방의 숭숭 구멍이 뚫린 까닭은 이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이 책은 3학년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책을 펼치면 이렇게 저자분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력이 있으신 연구원 분들께서 만든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용선생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사와 세계사 학습 만화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렇게 과학 시리즈로도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보면 어떤 학년에 교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과정을 미리 학습하고 교과서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40권 책을 학년별로 추천 도서로 나눠서 어떤 단원에 어떤 책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쭉 구성으로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거를 아마 책을 사시면 다들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복습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책인 만큼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등장인물들이 쭉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나눠진 어떤 순서대로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 사파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사건 만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줄글로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사전, 한자어의 뜻을 따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 표시도 해주고 있어요. 단락마다 핵심 정리도 당연히 잘 나와 있고요. 각 챕터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캐릭터의 정리 노트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노트에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네모칸을 채울 수 있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구성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등 교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파트고요. 제가 앞서서 중학교 1학년 때 암석 부분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교과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이 연계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로 세로 퀴즈 해가지고 배운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하듯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서는 실제로 교과서 내용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초등 언제 교과서에 어떤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완독 챌린지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완독 챌린지라는 거는 책 한 권 그냥 샀다가 안 읽고 그냥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권 한 권 읽으면 선물도 주어주고 그다음에 또 잘 읽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는 그런 챌린지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10주 동안 10권의 책을 완독하면 거기에 대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챌린지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탐낼 만한 선물 하나가 있었는데 저도 받았거든요. 바로 이 진자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진자운동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니까요. 아이들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 있는 완독 챌린지와 관련된 글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요즘은 진짜 좋은 책들 많아서 잘만 고르면 효과적인 과학 공부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저처럼 아이가 궁금한 주제를 골라서 읽어보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교과 연계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배울 것들을 고려해서 읽어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댓글 이벤트로 무려 30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